네,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폭우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김민경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김 기자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폭우가 쏟아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일까지 또 강한 비가 내린다고요? 네, 지난번에는 남부와 동해안 지역에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. 오늘과 내일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. 이번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릴 걸로 보이는 곳은 경기 남부와 충청인데요. 이 지역에는 200mm 이상 내릴 걸로 예보가 됐고요. 이 강원과 전북에도 150mm 이상,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. 또 남부 내륙에도 20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1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. 네, 앞서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현재 호우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비구름의 이동 볼 수 있는 레이더 화면 보겠습니다. 이 비구름이 대부분 지역을 덮고 있는 가운데 이 서쪽에는 이 강한 비를 의미하는 이렇게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충남과 경기 남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서해상에 위치해 있는 이런 분홍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호우특보는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. 네. 지난번에는 남부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 조금 전 그 화면 통해서 본 것처럼 이번 폭우는 중서부가 중심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난번에는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 남쪽 해상을 지나 동해로 이동하면서 이 남부와 동해안에 비가 집중됐던 건데요. 이번에는 원인이 다릅니다. 화면 보실까요? 이 한반도 남동쪽에서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확장하고 있고요. 이 때문에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뜨거운 열대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동시에 북쪽에서는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데요. 이 찬 공기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저기압이 하나 발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점차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. 이 공기들이 강하게 충돌하고 이 저기압이 지나는 위치가 이번에는 중부와 전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가장 궁금한 게 장마가 끝났다고 생각한 분들 많으시거든요. 장마가 다시 온 겁니까? 네, 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마가 끝났지만 이 중부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. 이 장마라는 정의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이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이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,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데요. 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비가 뜸하고 이 폭염이 기승했었던 시기 기억하시나요? 예.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고기압과 이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던 상황인데요. 이 당시 북태평양 고기압은 본격적으로 확장한 게 아니라 일부가 영향을 줬던 거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중부는 아직 장마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요. 그렇다고 해도 이 정체전선이 남부와 제주까지 내려오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 남부와 제주는 장마를 종료했던 겁니다. 근데 이번에 중부지방에는 이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리는 전형적인 이 장마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은 남쪽에서 들어오는 수증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내리는 비라서 이 장마비라고 볼 수 없어서 이 장마가 다시 시작된 건 아니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. 이 비가 중부와 남부에 한꺼번에 내리고 있긴 하지만 이 발생 원인과 메커니즘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. 예. 이번에 비도 비지만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분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이 찬 공기는 뜨거운 공기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.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 이 돌덩이 떨어지듯이 한 번에 쾅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. 이 커피 믹스 휘저을 때 생기는 소용돌이처럼 공기층이 섞이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. 네. 이 무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기가 섞이면서 이 강한 바람이 동반되는 겁니다. 일기도 화면 보실까요? 이 지상부근 일기도인데요. 이 검은 부근의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이 한반도 주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간격이 무척 좁습니다. 네. 이 때문에 이 인천 옹진군과 전남 흑산도 등 서쪽 지역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. 이 서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.
자, 이번 비의 최고 고비 밤사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쏟아집니까? 네, 이 밤부터 이 성질이 달랐던 공기가 더 강하게 부딪히면서 이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대가 이 밤 사이에는 한층 더 체계적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. 네. 수도권과 강원, 충청, 전북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 예보됐지만 이 지역에 따라서는 예보됐던 강도보다 더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. 지난 주말 생각해보면 시간당 70mm 넘는 극한호우가 내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공기가 서로 충돌한다고 해서 비구름을 압축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그 호떡 누르는 것처럼 모든 지역에 같은 강도의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. 이 물건이 아니라 기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한 지역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렸던 저기압입니다. 이 저기압이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. 이 지난 봄에 주말마다 비가 왔을 때 저기압의 영향으로라는 말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. 네. 그 저기압이 야구장 크기였다면 지금 만들어지는 저기압은 야구공 수준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워낙 작아서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하기도 어려운데요. 화면 보실까요? 이 세 개의 수치 예측 모델이 예측하고 있는 오늘 밤 9시의 강수 예상도입니다. 이 보시면 저기압의 위치가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 또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가 내리는 구역인데 이 보라색부터 초록, 노랑, 빨간색으로 갈수록 비가 강해지는데요. 이 지역들 보면 역시 이렇게 지역들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. 이 때문에 이 중부지방과 전북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 강한 비에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폭우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폭우가 오면 산사태 우려도 큰데요. 저희가 앞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위로 올라갔다 이런 속보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데요. 이 산림청이 조금 전 2시 30분을 기준으로 이 기존의 주의 단계였던 강원도를 제외하고 관심 단계였던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는데요. 이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이고 이 산 주변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산사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밤 시간에 내리는 폭우가 더 위험하잖아요. 그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? 네, 이 밤 시간대는 취약 시간인 만큼 인명 피해도 무척 큰데요. 우선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는 지상에 안전한 곳에 미리 옮기는 게 중요하고요. 이 집안에서는 창문이나 베란다 틈새로 빗물이 들어올 틈이 없는지 살피고 집 앞 하수구와 배수구 덮개가 이 쓰레기 등으로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. 이 밤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엇보다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이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 시골에서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주변을, 그리고 도시에서는 지하차도 대신에 다른 경로를 이용하고요. 이 교통 통제를 알리는 전광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번 비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후에 있을 기상 전망도 전해주시죠. 네, 화면 보실까요? 이 내일 오후 정오에 예측 일기도인데요. 네. 이 밤사이 강한 비가 지나고 이렇게 내일도 중서부 지역과 이런 호남 지역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후에는 이 저기압이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중부는 오늘보다는 비의 강도가 약해지겠지만요. 이 모레 예상 일기도로 이 지역을 조금 넓혀 보게 되면요. 예. 금요일 정도쯤에 되면 이렇게 부산이나 남해안 지역에 그리고 남부 내륙에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 이 남부 내륙에는 많게는 150mm 그리고 남해안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남해안과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특히 많은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. 이 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진 뒤에 일요일부터는 고기압이 다시 전국을 덮으면서 다시 더워질 걸로 보이지만요. 이 먼 남쪽 해상에서 발달한 태풍이나 열대저압부가 북상하게 되면 기상 상황은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날씨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. 김민경 기상재단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맞습니다.